날씨가 좀 이렇게 좋아가지고 부진비가 없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먼 데서들 오시고 또 가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같이 저 자신이 노인의 입장에서 이 심리적인 문제를 연구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걸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 아주 그 유명한 광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궁에서 왕을 즐겁게 하는 광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광대였었는데 이 광대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늘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광대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해드렸고 기쁘게 해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실수를 범해가지고만 왕명을 거역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왕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뭐 대법원이나 뭐 법원에서 다 하지만은 옛날만 해도 어떻게 그렇습니까? 뭐 대신들도 불러놓고 이제 나름대로 회의를 한다 할까 뭐 해가지고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뭐 대신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사형이죠. 그래서 실수를 범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형이지만은 어쨌든 이 왕이 이제 그것을 언도하기 전에 이제 최후 심판 결과를 선도하기 전에 물어봤답니다. 그 광대를 앞에다가 모든 대신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앉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광대에다가 물어보기를 자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광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늙어 죽기 바랍니다. 늙어 죽기를 아주 명답을 하셨습니다. 자연이 늙어서 그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인간의 심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점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교재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피시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심리를 노인과 노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생과 약하게 의한 수명 연장이 가능한 문제,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 그리고 장애와 균형, 그리고 심리 상담에 있어서 예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36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를 여셔서 그 36페이지의 강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심리, 또 사회적 측면에서 늙는다는 것은 삶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런 물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답은 어디? X. 예? 아니가. 예.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아마 그 답이 나올 겁니다. 노인의 심리, 우리들의 심리,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삶이 중단된 것은 아니죠. 네. 삶이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인의 적응력은 신체 능력의 퇴화 및 여러 가지 사회적 상실로 말미암아 감소될 수 있다. 혹은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뭐 전부 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답변하실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의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능력의 퇴화 및 여러 가지 사회 상실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개별적으로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또는 나름의 문제 해결 방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없다?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인생 경륜이 있기 때문에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답을 나름대로 갖더라 이 말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한 얘기에 따르면 노년기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긍정적으로 소유한 통합성이라고 하는 아주 이 통합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 가진 사람은 어떠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숙함을 보이며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과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심리적인 내 상태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수용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못 가진 사람은 어떠래요? 못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그리고 비현실이며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일으키게 되더라. 그래서 통합적인 그런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통합성을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되짚어보는,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오늘 이 강의나 오늘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헬퍼 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돕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시고 그 다음에 이런가 저런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는 거듭 말하고 있는데 노인의 심리나 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그 특성을 모르고서는 내가 이 특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특성을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쓴 책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각자가 다 달라요. 보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특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쭉 더듬는 가운데, 살피는 가운데,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노트화를 하신다든가 안다라는 하셔서 같이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도움이 되겠죠? 노인과 노화라고 하는 것. 우리 강의가 어떤 면에서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다른 강사님들과 우리가 강사분이 한 10명 되니까, 10분 되니까 이 강의 내용에서 중복되는 것은 있어요. 그 노인은 뭐냐? 노인이라는 것은 노인은 평균 수명 76세로부터 78세. 그래서 80세의 경우는 30%, 90세의 경우는 5%.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어르신, 늙은이, 노블 이렇게 칭호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노인이 어떻게 도대체 노인을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학술적으로는 논하고 있느냐.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노인이라는 것은 평균 수명이 76세로부터 78세에 이르는 어르신 혹은 늙은이, 고령자, 시인이 있다가 보면 여기 칭호가 여러 가지 칭호로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예,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이 많으면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갑 진갑할 때 그때가 있었고 지금은 환갑 진갑을 거의 어떻습니까? 여기 환갑 진갑 다 해잡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해잡으셨어요? 저는 뭐 식구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뭐 교인들하고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전 차려 먹었습니다. 환갑, 진갑, 그 다음에 칠순, 팔순 이거 전 제대로 다 뭐 아이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차라리 식구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 내 식구잖아요. 그들과 더 친밀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전 철저하게 해 먹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60세를 환갑이라고 하고 61세 그리드면을 진갑이라고 해서 해 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또 대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65세 이상 돼도 뭐 안 그래요. 뭐 7순, 8순 이런 거. 노인을 위한 시설로는 사실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 잘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명을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영세 출생아가 생존의 기대 수명을 생존 연수를 뜻하는 것을 갖다가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하나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여기 색깔이 요거 뭡니까? 자주색입니까? 요것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파란 것은 남자를 말하는데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좀 기대 수명이 커요? 높아요? 예.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애 꼭대기 요것은 남녀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요 밑에 것은 남자, 여자 구별해서 돼 있는데 지금 2000년에 보니까 여자의 경우는 기대 수명이 80.5세.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80.5세. 여자의 경우는 86.5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차대로. 그래서 다른 그림에서, 다른 도표에서 또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보다 더 상향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뭐 2050년까지 이렇게 추세를 밝힌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균 수명 같은 것들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고령화가 되고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하는 데 따르면 이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령화에 따른 부양과 공경의 문제가 가장 우리 사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연구원인가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게 되고 저런 것도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만한 적은 못 됩니다만은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눔으로써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또 자기 폐쇄, 활동성 감퇴, 고독감,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 행동적인 면의 가족관계, 특별히 가정의 문제가 요즘은 더더욱이나 두 내외가 살고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더 뭐 심각한 문제에 일으키겠죠. 심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란한 가정, 이렇게 된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전혀 반대가 되는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노인들이 겪는 심리적인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돼서 우리나라 뭐 자살률 같은 것도 통계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뭐 제일 뒷공신에 처진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호칭의 문제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 노인네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냐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친구가 남자이건 젊은이가 이 노인네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어르신. 예, 제일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어르신? 네. 예, 제일 그래도 아주 바람직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노인과 어르신을 대비했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은 어떻고 어르신은 어떻다가 카톡방에 많이 오가고 하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르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이 아니라 노인을 보니까 천대받더라고요. 그러나 어르신은 존경받더라고요. 어쨌든 그 삶을 비교한 걸 보면 상당히 그 대중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나이로 육수되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환나무, 칠순, 받침 이런 건 다 우리가 아는 단어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교재에다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백수에 대해서 백에서 위에 일자를 빼는 것이 99수가 돼서 백자가 되는 데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한번 좀 그래도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点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학대 문제. 심지어 이게 유엔에서 말이죠. 여기 가운데 나옵니다만 2006년도에 6월 15일을 갖다가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정할 정도로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노인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하는 주로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한테 가장 80%는 자녀인데 그 중에 아들이 하는 것이 60%랍니다. 여러분 친아의 아드님들 계시죠? 여러분은 아드님들은 여러분들 학대하시지 않겠죠? 네. 근데 흔히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와 같이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학대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이게 현실이라 이 말이죠. 현실이라 이 말이죠. 뭐 각 가정이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엔에서조차 노인 학대 인식에 나가다가 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오늘날 사회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인 안정이냐고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똑같아. 네. 뭐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을 아마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노인은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서 보호자의 보호가 노인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다 필요한 때가 아니냐. 특별히 노인의 건강, 나이가 들수록에 피부가 얇아지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피부에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잠시 노출되면 노화현상 피부암을 유발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주의가 되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물 신체 균형 퇴화, 세포의 노화는 분열 능력 상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노화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감소가 되고 질병에 걸리는 위험이 증가가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때 젊을 때는 상당히 젊었지만은 노화되는 현상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대비해 놓을 텐데 보는데 노화에 관한 생물학적 이론은 여러 몇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노화가 어떻게 노화가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설명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화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회학, 시의학, 의학 등 분야에서 여러 방식의 기준으로 정의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의 정신의학에서는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까지의 여력을 연대기적으로 나이로 표현을 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와 정신의 구조적 변화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연대기적이라고 하면 10살 때, 20살 때, 그 다음에 30살 때, 40살 때 이렇게 연령별로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그 변화되는 어떻게 보면 피부라든가 신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년이기까지 변하는 장년 이후 노년이 되기까지 변화를 노화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화가 주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사실 늙어가면서 뭐 장점이 저는 이거 하면서 연구하면서도 좀 의아심을 가졌어요. 뭐가 장점이 있을까? 내가 늙어가면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김사모님 한번 보셨어요? 예. 내가 80년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내가 늙어가면서 노화 현상을 접해가면서 또 내가 겪어가면서 뭔가가 좀 특별히 이렇게 핵을 그릴 만한 그런 건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가만히 보니까 이걸 살펴보니까요. 나도 그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벽에 몇시 일어나시는지 모르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합니다만 어떻게 일찍 일어나는 거 어떻게 돼요? 아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찍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노화가 좀 하나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밝히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일찍 일어난다는 건 상당히 부지런하는 것이고 미국의 속담에 그런 게 있지요. 일찍 깨는 먹을 것을 참 굶지 않는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또 편두통이 감소된대요. 노화가 주는 장점이 있는데 편두통이 일하는 것들 그림으로 그래서 편두통 도구 동작을 여기 지금 그림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여기 한번 읽어볼까? 밑에서 무리 없는 선에서 7시 해라. 한번 그렇게 했어요. 대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목을 이렇게 주물러거리고 아마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은 두 손 뻗고 엉덩이를 살짝 빼고 무릎을 꿇어앉기.
그다음 두 번째 해주는 사람은 떡 받치고 뒷목 두껍게 짙게 잡기. 그다음에 턱 받친 손 위로 올리면서 뒷목 꼬집으며 뒷목 받치기. 한 번씩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70대가 되어서도 계속 편두통을 겪는 경우는 여성은 10%뿐이 안 된다래요. 남성의 경우는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좋은 인간관계.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면서 인간관계는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해요. 인간관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혹시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떠세요? 나는 과연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있는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나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가 나를 돕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사진에 우측에 나오는 여기도 보면 세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맹자 꼭대기에 맹자가 가는 자는 쫓지 말며 오는 자는 막지 말라.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가 읽은 글들 가운데서 보니까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제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덕이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맹자의 가칭도 보니까 그래요. 부록을 지난 이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통찰이 젊을 때보다 깊다. 또 그걸 중요하게 하는 적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동료 부드럽게 잘 지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과라든가 성배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뭐예요? 노화의 현상에서 가져오는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예.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성질이 느긋해.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이시죠? 그러세요? 나이를 먹으니까 느긋해집니까? 저는 최근에 와서 그걸 느끼게 돼요. 최근에. 지금까지 뭐 느긋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부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지간에도. 상당히 성들이 서로 이렇게 어때서는 불똥 튀듯이 그냥 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느긋하게 되면 근데 그거 풀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느긋해져야 정상인데 느긋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부정하는데 왜? 노화의 현상의 장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나의 사회에서 발견을 하고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유에 대해서 나이를 시작. 나이를 먹으면 성질이 느긋해진다. 너는 뿌듯하게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세월과 함께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능숙해지고 삶의 중요한 질문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종대왕께서 여기 하신 걸 보면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우형과 무력으로 가면 엄하게 나서려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스트레스 이거 많이 맞죠? 우리 뭐 여기 상무님들도 그렇고 뭐 여성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도가 통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돈이든 건강이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스트레스에 받게 마련해요. 그래서 젊어서 다른 건 그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 시작. 미국 심리학회 조사 결과에 10명 중에 9명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나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퍼센테이지로 하면 10명에서 9명은 거의 다인데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계세요? 장로님 예,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세요? 예.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많이 써요? 많이 애를 씁니다. 예.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노력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공자, 아까 공자 말씀한 대로 공자는 지금 맹자. 말씀한 대로 맹자는 이런 노인을 쓴다 했잖아요. 옛날에 노인, 아까 노인과 어르신, 아까 어떤 우리 비교생이 어르신을 좀 좋은 용어를 쓰잖아요. 곱게 늙어가면, 품격 있게 늙어가면 어르신 소리 듣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노인 소리 듣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집안에 노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소리들만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통계로 야기하는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 9명 중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그래도 같이 나눈 보람이 있잖아요. 아멘. 예? 이런 걸 같이 나눈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후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부부지간에 스트레스를 주고 받고 해.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예, 그게 바로 교육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 아니겠어요? 예. 인간에게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보고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각자 사람에게는 이러한 5대 욕구라 그래가지고 생존의 욕구, 사랑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 나름대로 교재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서 충분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저는 운만 떼드릴 뿐이지 여기서 무슨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뇌리에다가 심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노화, 세포의 노화, 개체의 노화, 이렇게 우리가 노화된다고 하는 것은 세포 또는 생물 개체 전체의 노화를 의미하고, 개체의 노화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와 생명력의 감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정의, 노화의 질병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노화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그 까만 글씨로 된 거, 이 용어는 시작. 이 용어는 인간, 동물, 그러니까 영체, 생물학적 노화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지만 유기체 내의 개별 세포로는 종의 개체수를 지칭할 수 있다. 뭐 단어가 하나하나가 전부 어떻습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또 다 설명하려면 또 힘들고, 예. 또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또 해드리기도 어려워요. 예.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생물학적 영생, 늙어서 죽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연사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 바로 생물학적.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금 다르죠? 예, 성격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화가 발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해도 젊어지는 것에 의해 노쇠에 의한 죽음으로부터 묘한 상태.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불사시를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불로 불사 가운데 불가능한 거죠, 그럼. 예. 그 말 자체가 아마 늙지 않고 죽지 않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더 그것을 세분화했을 때 단세포의 경우 세균 같은 산세포 생물에게는 수명에 의한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예? 예, 없다. 다시 말해서 세균 같은 그 단세포 생물에게는 아주 세포가 여러 개는 단세포가 아니라 단세포의 경우는 수명에 의한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120세,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그것을 또 연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에서는 텔로미어에 의해서 세포의 분열 횟수가 제한되고 세포 분열 능력상 상실이 능력 상실이 노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세포 경우 이건 노화 수명을 없앨 필요가 있다 없다. 다세포의 경우 있다. 다시 말해서 노화 되어가는 것을, 또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의욕, 욕구 이런 것들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불가능하니까. 영생과 약하게 한 수명 연장. 영생의 생물 불로불사, 이 생물로서 작은 보호탑 해파리, 또 하루에 미축 다시 유생인 포리프로 돌아가는 것이 판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개발된다고 해요. 뭐 우리 시대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피부에다가 점막 등에다가 이것을 줄기를 갖다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다고 해요. 약하게 해서 수명이나 가능할까요? 약하게 해서 약으로서 수명 연장이 가능할까?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생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물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형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2009년에 연구에서 시로리부스라 불리는 면역 억제제가 생제 수명을 연장시켰던 것이 입증됐다고 해요. 그래서 수명을 연장, 말씀드린 대로 약품이 개발된다 그래요. 이거 개발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다 뭐예요? 제가 될 땐 성경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죽을 때 죽어야지, 죽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약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그 연장된 것이 과연 복이냐,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거냐. 죽음 혹은 사망, 장래와 기념. 죽음 혹은 사망은 뭐라 그래? 뭘 가지고 죽음 또는 사망이라고 그러냐?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뭐 아시는 얘기죠. 과연 죽음이 뭐고 사망을 갖다 뭘 하느냐? 그래서 죽음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한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 상태를 의미한다. 이거 학술적으로 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사람의 이유,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나서 뭐라 그래? 살인날. 스스로 죽는 것 갖다가 자살이라고.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형벌을 사형이라 그래. 다시 말해서 주 사망 원인은 노화나 질병, 이게 자연사죠. 물론 여기 사고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지만 어쨌든 사고도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게 보는 수가 있겠죠. 죽은 생물의 몸을 사체, 사람의 경우는 송장, 시체 또는 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죽음의 정의, 이 양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케이건이라는 사람인데, 심장의 정리와 함께 나는 호흡, 안분동, 생명활동의 정지를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특징, 의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의 구체적인 생물학적 정의를 내려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심하죠. 생명유지 필요장기는 심장, 뇌, 폐,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생명유지장기라고 하죠. 그래서 모두 죽는 것을 심폐사라 하고, 법의학과 민법에서는 심폐사를 사망 시점 이세 가운데 하나의 장기라도 죽었다 하면 그걸
죽음이라는 나라. 의학기술의 발달로 뇌가 죽는 경우에도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 이를 뭐라 그래? 뇌사.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은 달라. 예. 우리가 주변에서 식물인간 상태를 많이 보죠.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또 지루하시고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씩 땡겨서 제가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또 이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오늘도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커피 타임 좀 갖고 서로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신해. 그렇게 하고 저기 출석부에다가 꼭 사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을 우리 김현 강사님께서 하실 건데 미리 맛보기 좀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사 상태하고 식물인간하고 차이점. 참 이런 현상 안타깝죠. 힘들고 이렇게. 그래서 뇌사 상태 혹은 참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6년씩 이렇게 병원에서 고생하는 친척 관계가 되는 청주에 살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참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눈시울이 좀 뜨거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판정을 빨리 해가지고 그게 오늘 위해서도 어쨌든 그렇고 문학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다른 걸 보면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글에서 참 이 사람이 쓴 걸 보면은 아마도 생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아니합니다. 이런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문학적으로 사람이 표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인 같은 경우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참 문학적으로 죽음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4, 5세기에 또 대해서 그래요. 4, 5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리핀 이집트 가보셔서 아시겠으면 피라미드라든가 기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그다음에 많은 종교와 문화 중에서 4, 5세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4, 5세기는 경험적 관찰의 배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사체험자들의 통계를 해가지고 책으로 엮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나 그러한 글들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하는데 그럼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나를 엊그제도 사냥을 하면서 같이 이제 연구원에서 활동하는 친구하고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되거든요.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거다. 그것이 우리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체험되어지고 어떻게 느껴지겠느냐. 상당히 누구도 겪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잠자는 거나 같이 할거냐. 잠이 들 때, 또 잠에서 깰 때, 꿈을 꿀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거쳐서 또 다른 세계를 마시하고 들어간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사후 세계를 우리가 뭐하고 어떻게 뭐 아무리 이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더라도 상당히 과제가 아니겠는가. 죽음에 대한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뒤요. 시작.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공사로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은 돌아가시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거죠. 사후 세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여기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단에서 오실 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사후 세계를 내세를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단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죽음에 대한 붕어, 흥서, 승하, 서거,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황제나 황후의 죽음, 그러나 붕어라 합니다. 왕과 왕비 또는 황태자비의 죽음은 흥서라 합니다. 그 다음에 군주의 죽음은 승하라 합니다. 서거. 그 다음에 선종,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입적, 소천, 열반, 이런 걸 한번 그냥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 죽음에 대한 표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신분에 따라서 다르고 한 것을 느낍니다. 순구, 순교, 특별히 순교, 불교에서 이차원이라든가 천주교 김대관이라든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초기철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한 번쯤 이걸 교재를 가지고 읽으실 때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상해본다는 거. 순직, 임종, 작고, 자신의 가족들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 작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작고하셨습니다. 별세, 타계, 사망, 쫄, 몰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직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여서 하는 격식을 갖춰서 하는 말. 폐, 전사, 산화, 요절 이러한 그 단어 하나하나는 나름대로 살피는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또 부여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명언 뭐 많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명언 거기서 몇 가지 이제 한 2개 이렇게 뽑아냈는데 아무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어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죽음은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삶이 만들어낸 하나의 명작의 아주 삶이 없이는 죽음이 없으니까
삶이 있었기에 죽음을 잠깐 찾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성경에서는 인간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 먼저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몰라도 죽음에 앞서가지 않고 삶을 먼저 앞에 생사 사생하는 거잖아요. 생사 그죠? 생리 앞서고 사가 뒤로. 여기 한번 저 명언 바이올린의 산쓴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시간이 되었다. 죽는 것 따르는 없사. 하지만 이 시간에 떠나는 것은 이렇게 미련한 것은 그러면 참이나 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마지막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진짜 그 외자의 삶이 아닌가, 네. 외자의 죽음이 아닌가. 또 여기 보래요. 내가 죽거든 나의 내 자신의 후손이 되고 알렉산드로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쓰실 수가 있을까요? 한 번쯤 써보시죠. 저는 잘 아시는 이어령 씨가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유튜브에서 보셨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국의 그래 문학가로서는 참 유명하다고 할 정도로 제일 간다고 할 정도로 그 신분과 명예로 모든 면에서 아주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장사익 씨가 가서 손을 꼭 붙잡고 노래를 불러줬잖아요. 노래를 불러줄 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래서 손숙 씨도 장사익 씨한테 부탁을 했죠. 손숙 씨 아시잖아요? 장관했던 지금 맞아요. 지금 예술의 전당 이사장 그분이 장사익 씨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포럼에 갔는데 장사익 씨가 거기 이제 출연했어요. 참석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손숙 씨도 같이 거기 참석을 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장사익 씨 보고 내가 임종기에 나한테 와서 노래 좀 불러봐. 저는 지금 제가 혼자 지금 아직 딸도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 노래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미리 부탁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무슨 뭘 부탁할 것 같아요? 무슨 노래를? 하늘에 가는 밝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책이 나름대로 제가 뒤돌아본 생애는 책을 썼는데 표지에다가 귀천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내가 운명하게 될 때에 내 앞에서 다른 거 하지 말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송 불러라. 그럴 수 있는 그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식, 그러한 순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지 않느냐. 어떻게 만들까? 아무리 고민을 답이 안 나와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제가 아들 둘 갈 때는 그랬어요. 아들 둘이 갈 때는 하프팀이 와서 5인조가 그랬던데 5인조 하프팀이 왔었어요. 이거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5인조가 와가지고 여직자님들 뭐 여자 권사님들 해가지고 5분이서 이걸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보건병원 있죠? 서울에 길동거 보건병원 그 뒤에 거기가 이제 새로운 주택촌을 만드는 것이 이제 88인가요? 그때 국제 행사가 있을 때, 올림픽이 있을 때에 거기를 무허가 주택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21동을 지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참 불신자들도 있고 그랬죠. 근데 제가 코로나에 제가 배당받은 거 코로나인데 그걸 아이들이 죽었을 때 하프티비 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불신자들이 보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지금 뭐 초상이 나는 건데 사람 노래 부르고 그런데 손가락질하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기뻐서 감사해서 어쨌든 죽음의 순간에 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 번쯤 정리를 해서 써놓기도 하고. 지들이 활동을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 외장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멸대연구소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기감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잖아요. 교육생들이. 이제 그리고 우리들이 그 공동체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우리가 잘. 근데 이제 여기 끝나고 나시면 정기 세미나에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기 세미나를 계속 합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뭐, 계양동이죠. 계양구. 부천에, 부평에. 거기 가서 입관 체험 했어요. 관에 들어가서 저도 관에 두 번, 세 번 들어가 봤어요. 내가 또 강의할 때 입관 체험 시간이 있거든요. 이 입관 체험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또 달라요. 그걸 표현할 수는 없어, 어떻게. 말로는. 어쨌든 죽음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이러한 그 말을, 글을 남겨놓을 수가 있다고 하면, 심리 상담의 예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서 회사잔치가 됐는데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심리적으로 어때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은 그래요. 싫어해. 그러면서 한 1개월 이상 저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자꾸 누워만 계시려고 한다. 병원에서 노인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정신과 진료를 보냈지만 안 해. 듣지 않아. 이러지 마세요. 노인분들이 우울해하시는 것은 나이 때문에 그런 거지 뭘 그거 가지고 하냐. 이게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야. 노인이 되면 생활문화, 건강 문제, 그리고 전보다 좁아지는 개인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 우울증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우울증에 그 병이 있다는 것은 4명 중에 1명보다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우울증의 일반적인 심리적 요인을 상실이라 할 때에 노인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상실이다. 나이가 들면 언제나 경제적 능력도 이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 존경의 대상이 없대. 그러니까 천시받아 천대받아. 게다가 육체적 건강도 이전 같지 않아. 점점 생활이 위축되고 말이야. 사회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져. 이러한 것을 보면 우울증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나는 과연
이런 우울증에 빠져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울증의 특징을 보니까 우울감이나 불안, 초조, 무기력, 능력에 대한 상실감, 정신력을 호소하는 면에서는 다른 나이대의 우울증과 유사한데 노인 우울증과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뭐냐?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리적 증상 외에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경우도 많은데 이런 그 자신의 우울한 심리를 말로 되게 이 말 바꿔 말하면 어려워 끝나네. 예? 그 자기가 조금 어디가 괴롭고 힘든 걸 갖다가 표현할 때 노골적으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부풀려서 얘기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증상 외에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고소하는 경우를 멀쩡한데도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다리가 아프다든가.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반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에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 치매로 오인된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뭐라 해? 가성치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그게 노인의 심리인가 봐. 노인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식구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다가 말할 때 좀 과장되게 한다든가, 예? 또 부풀려서 어쨌든 우리 심리적으로 노인의 심리를 지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나는 안 그런가. 앞에 사례처럼 노인 우울증이 의심되면 바로 정신과에 가서 노인 역시 상담과 우울을 막는 항우울제를 통해서 치료한다. 다만 노인의 신체 기능을 고려한 약의 부작용과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먼저 노인은 소화 기능과 약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므로 효과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거는 아주 우리 시가 가까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겪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재에다가 안단을 쳐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평소에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양 시작. 소양 공부에서 시작해 경과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약을 내려야 합니다. 참 저도 이거 어제도 내가 그저께인가요? 저기 성모병원에 가서 김희열 교수한테 약을 좀 통합발 해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가 말이야 뭐 전립선이 아프다 무슨 뭐 당뇨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약이 그냥 수십 가지 되잖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나보다 더 많더만 한 번짜리 안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인은 기존의 신체 질환과 다양한 종류의 약을 섞어서 먹는 경우가 많아. 약물의 사균자가 중요해. 노인은 낙상 등의 항상 주의하므로 졸릴 수 있는 성분을 처방할 때는 더 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을 아마도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처방받아서 그 처방전을 보고 자세하게 아마 읽어보세요. 근데 흔히 어디 봅니까? 하도 잘못되게 쓰고 여러 가지를 써놨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측면입니다. 노인과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리적 기능이 감퇴되고
질병 이완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질병과의 경계는 대단히 불분명하다. 근골격계. 그래서 여기 5가지를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골 흡수량, 골 생성량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골 생성량보다도 흡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칼슘분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과 골절이 발생한다. 또한 추간판이 얇아져가면서 허리가 굽고 따라서 키가 줄어들게 된다. 저도 산책을 해서 어떤 분은 연세가 들어 보이는데 키가 요래. 목 밑으로 가요. 그런 분들이 주로 참 많이 이렇게 서로 이제 지나게 되는데, 여기 추간만에 디스크를 내기는 것이고, 여기 세부 그림을 보면은 수액과 섬유를 동반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심혈관계 적혈 감소로 피로가 증가된다. 그래서 일회박출량 및 박출량이 감소 체위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관상동맥 혈류산소로 쉽게 호흡곤란으로 피로 등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운동을 한다든가 뭘 할 때에 지나치게 한다든가, 이것은 금물이죠. 여기 의학적으로 여기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참고로 하셔서, 호흡기계, 흉곽의 신장성 감소, 근력 감소, 잔기량 증가 등 호흡근이 많이 약화돼서 낮은 운동 수준에서도 호흡 곤란을 느끼고 환기 조절력도 감소되고 일회 호흡량도 감소되고 보통 호흡수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화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식도와 위, 대장 등의 운동성이 감소되고 근육, 이런 것들이 다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노인의 심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것들이. 췌장의 섬유와 당근의 수의 감소 등이 당 내성을 감소시켜 당뇨의 발생률을 증가, 간 혈량과 간세포 수의 감소 등은 약물 중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감각신경계, 뇌의 질량도 어느 정도 감소되고, 또 감각운동 기능도, 기억력도, 인지기능 등이 감퇴하거든요. 특히 단기 기억력이 많이 감소돼요. 시각 및 청각 기능 등의 감각운동,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 주변에서 친구 간에 친척 간에 이러한 상태가 있는 것을 눈여겨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뇨, 내분비계의 혈류량의 감소라든가 이래서 약물 배설을 포함한 노폐물 배설이 지연되고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잔뇨량이 증가하고 빈뇨, 야뇨, 요실금 등이 발생한다. 피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긴다. 피부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 시작. 피부의 세포, 세생속도가 안 좋아지고 피부 반점, 주름살, 피부 건조가, 피부 소양증이 흔하고 한손의 기능 감소, 주위에 예민하다. 면역계의 노화로 항암에 대한 감작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항체 생성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참고로 이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노인의 심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가져오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지금까지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고 하면 수입은 줄어들어.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무슨 하겠다고 하는 아무리 의욕을 가졌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요즘 뭐 다니면서 외장문화연구원에 대한 또 PR도 하고 홍보도 할 겸 이렇게 다니는데 나이를 탁 한번 해요. 이야기하면 벌써 대하는 게 달라요. 대하는 게. 근데 다행인 것은 엊그제는 어느 모임에 갔더니 한 40명 모였어요. 부천에 자원봉사 동아리 단체 거기에서 간부들 임원들만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했는데 제가 갔더니 제가 고령자예요. 근데 서로 간담회 하면서 라운드테이블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얘기예요.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이제 상대방의 나이 같은 걸 묻게 되잖아요.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이제 상대방이 두 분이 이제 회장님이고 한 분은 아마 총무님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나이 나누면 그분은 보니까 머리가 하얘요. 여기 목사님도 머리가 하얗신데 머리가 하얘. 그래서 난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75이래. 머리가 하얀데. 10년째. 우리 회장님께서는 75인데 저는 몇 살이나 돼 보여 그러니까 제가 놀래버렸어요 그냥. 몇 살이나 돼 보냐고 나를 좀 지명을 하니까 몇 살이나 되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몇 살이나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몇 살이나 되면 네? 65. 78. 65. 65? 이거 놀래요. 장난하시거나 아야. 장난하셔서 아 얼굴이 팽팽해진데 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었는데 똑같아.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나이는 여러분들 알아서 추산하세요. 어쨌든 역할이 상실해. 뭐 늙었다고 뭐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해도 아니야. 건강의 문제와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걸 소화시키려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젊게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다행인 거죠. 본 나이를 보면 뭐 택도 없지 그냥. 네. 그래서 이러한 갈등에 따른 노인의 특성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특성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우가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이 들으실 때고 나이 들었고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노인의 심리가 이러한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피차에 하나의 그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떠든 보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무슨 학자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닙니다. 다만 웰다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오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내가 돼야 되겠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나갈 수 있는 피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